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수뇌보에 얼굴이 후끈거립니다. 부창부수, 변변상종이라는 말조차 아깝다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26일에는 김건희가, 27일에는 그의 남편 국힘당 대선 후보 윤석열의 감성파리가 우리에게 큰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과 결정은 자기 자신이 했고요. 그리고 또 사과문도 직접 썼고, 보니까 어젠가 그젠가부터 해서 좀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나가면서 딱 그 얘기 한번 했습니다. 2시 반이든 3시든 한다고 딱 정해지면 늦지 않게 와라. 그 얘기 한마디만 했고, 왜냐면 사과를 하려고 그러면은 또 온전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 기억도 더듬어 보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최근에 다 정리가 좀 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딱 결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하게 본인이 결정해서 한 겁니다. 다 끝나고 이제 가고 있다고 해서 전화를 했죠. 그래서 수고했다고. 그랬더니 너무 늦지 않게 들어오라고 딱 이러고 전화 끊더라고. 자기도 아마 오늘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한다고 시간이 걸리지만 어쨌든 자기도 또 남편의 위로를 받고 싶지 않았나 싶고, 여자로서. 알았다고 제가.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는 건지 한편의 멜로 영화를 찍는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영화 댁들 집에서 둘이 찍기 바랍니다. 이 못 볼 꼴을 왜 전 국민이 같이 봐야 하는 걸까요? 제발 여기까지만 합시다. 국힘당 윤석열 대선 후보는 27일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 대해 평가는 온전히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후보 직속기구인 새시대 준비위원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제가 결혼 전의 일이라 나와 상관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현재 부부지 않나. 그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도 국민들로부터 한 번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학력 경력 위조 논란을 결혼 전 사건으로 선을 그으면서도 배우자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감성파리를 통해 논란에서 빠져나옴과 동시에 부인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교묘한 꼼수인데요.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 특징인 동정심을 유발해 결국 지지율을 끌어모으자는 선거 전략입니다. 이 수가 다 읽히는 한심한 작태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죠. 윤 후보의 이번 인터뷰는 전날 김 씨의 사과 직후인 오후 4시쯤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이미 대충의 시나리오를 짜서 진행된 일련의 프로젝트인 겁니다. 윤 후보는 이어 제가 아무리 정치를 하지만 그 결정은 제 아내가 스스로 해야지 제가 하라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 진짜 저희 부부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며 김 씨의 결정으로 기자회견이 진행된 점을 강조했는데요. 윤 후보는 지난 24일에서 25일쯤부터 김 씨가 직접 사과문을 작성했다고 밝히면서 아내와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 같기도 했는데 초안대로 26일 사과를 했고 많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자신이 있냐고 물으니 할 수 있다고 했다며 김 씨와 대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전 일이라 기억도 더듬어보고 자료 같은 경우에도 선대위에서 확인해 준 것도 있고 제처한테 물어온 것도 있고 자기가 따로 알아본 것도 있어서 최근에 정리가 된 모양이었다라며 그러니까 자기가 딱 결심을 하더라고 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허위 위조를 남발했기에 자신이 쓴 이력서를 정리하는데 한 달이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전 이 대목에서 빵 터졌습니다. 윤 후보는 이어 김 씨에게 당일 아침에 나가면서 2시 반이든 3시든 한다고 딱 정해지면 늦지 않게 와라라고 얘기만 딱 한 번 했다는 말을 전했다고 주저리 떠들어댔는데요. 그는 기자회견을 마친 김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끝나고 집으로 가서 있다고 해서 제가 전화를 걸어 수고했다고 하니
너무 늦지 않게 들어오라고 딱 이렇게 전화를 끊더라고 너스레를 떨어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인터뷰 멘트가 압권이었는데요. 아울러 자기도 여자로서 남편의 위로를 받고 싶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알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은 이들만의 사생활을 왜 우리가 생중계로 들어야 하는 걸까요? 당신들에 대한 관심은 1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과문은 본인이 쓴 상당히 진정성 있는, 어쩌면 제3자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오해의 소지까지 있을 법한, 이게 남편에 대한 사과냐 국민에 대한 사과냐 이게 따져질 법한 그런 이제 문제까지 내포한, 왜냐하면 그게 본인이 썼기 때문이에요. 아마 억울하면 노려보면서 사과문을 읽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제는 줄리설에 대해서 과거에 정말 음모처럼 말도 안 되는 음란 판타지를 온 국민들에게 유포시킨 책임을 어디선가는 져야 한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국민의 수준을 정말 땅바닥에 떨어뜨린, 특히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공적인 존재로 나설 때마다 음란한 이런 내용들로 제발 좀 음해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싫어하는 분이세요, 이분이.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뭐 남편을 보조하는 역할 같은 것을 좀 안 하고 싶다, 카메라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다, 이런 개인적인 희망사항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후보의 배우자든 나중에 이제 뭐 청와대로 들어가시든 중요한 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대한민국의 약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그런 퍼스트 레이디에게 진짜 원하는 거는 그분들이 이 그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어려운 곳곳을 다니면서 좀 어려움을 챙겨주시기를 바라는 게 시민들의 일반적인 희망이자,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이 지지율을 고민을 하시는 분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지지율을 고민하는 사람 같았으면 사과를 벌써 예전역에 하지 않았겠어요? 이 후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의 성매매 의혹이 나오자마자 그 다음 날 사과하시지 않았어요. 사과는 빨리 하는 게 아무래도 지지율 손실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이분이 정말 지지율을 고민하는 사람 같았으면 예전역에 나와가지고 사실관계든 아니든 확인도 하지 말고 죽여주세요 하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 사실은 동정적인 시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 분이에요. 국힘당 김건희 마크맨, 전담 쉘드우먼, 이수정 위원장 이야기입니다. 묻고 따지지도 않고 김건희와 관련된 사건이 터지면 어디선가 호련히 나타나 말도 안 되는 헛소리와 물타기를 시전하고 사라지는데요. 그가 국힘당 인재로 합류한 이유가 이런 그의 스킬 탓인 듯합니다. 이수정 국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이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인 김건희 씨의 전날 입장 발표가 국민이 아닌 윤 후보에 대한 사과로 보였다는 정치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 진정성이 있었다고 평가했는데요. 그의 이 발언에 모든 이들이 다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남편 사과는 집에 가서 하면 된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는데요. 저의 심정도 같은 마음입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분도 참 매를 버네요라는 제아의 글을 통해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고 법을 위반했다면 처벌을 달게 받겠다. 그래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거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정 의원은 대남편 사랑 고백이나 대남편 사과는 집에 가서 하면 되지, 기자들 모아놓고 질문도 안 받으면서 당사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할 일은 아니다라며 이분도 참 매를 보내요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앞서 이수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과라는 게 공적인 문서도 아니고 몇 날 몇 시에 무엇을 잘못 썼다, 이게 과연 사과문이 될까라며 사과문에는 감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저도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작성한 수많은 사과문들을 봤는데 사실 얼만큼 형식적인 사과냐 아니면 진정성이 있느냐 여부를 판단한다고 김건희 씨의 전날 입장에 진정성이 있다는 취지의 평가를 내놨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수정 위원장과 관련된 일체의 어떠한 뉴스도 앞으로는 알려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가 국힘당 선대위에 합류했는지 이미 다 아실 텐데요. 그게 그의 역할인 거죠. 한심합니다. 오늘도 국힘당 선대위는 점입 가경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 첨예하게 대립하며
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선대위가 잘 돌아갈 리가 없는 거죠. 추락하는 지지율에 손발도 맞지 않는 선대위, 거기에 김건희로 촉발된 민심은 등을 돌렸고 하는 말마다 쏟아지는 망언은 모든 국민들을 멀어지게만 하고 있습니다. 이 대선에 낙선하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사뭇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네. 사람인데 네. 제가 이제 비판을 받는 궤들을 다 듣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맞춰줄 수가 없어요. 예. 후보랑 같이 다니면 자기가 돋보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같이 다니지 마라. 같이 안 다니겠다고 하면은 대표가 왜 방관하냐? 그러니까 또 그리고 뭐 이준석은 사퇴해라 그래가지고 선대위 사퇴했더니만은 왜 사퇴하냐? 그러니까 이 세계관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이제. 예. 그 전략이 없는 상황에서는요, 각계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런 허점이 노출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그래가지고 먼저 책임을 지고 총대를 매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 게 이게 지금 저는 그냥 제가 해석하기로는 직에 욕심이 있는 분들이 많구나. 예. 선대위 후보가 말한 것처럼 임시직이거든요. 이거 그만둔다고 해서 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후보가 또는 김종인 위원장이 철저하게 이기기 위해서 재구성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것인데 아무도 자기 희생을 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전부 다 자기 자리 붙들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이 기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후보가 고생할 것이고 결국은 재구성할 겁니다.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선 후보라는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모든 의원은 지역구로 가서 또 모든 당협위원장 마찬가지로 자신이 맡고 있는 이 지역구에서 조직을 점검하고 보강하고 또 국민 지지를 결집시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비상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내야 됩니다.